우리 이제 패널로 두 분 모셨는데요. 우리 김수 모닝인터컴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대한민국 대전의 시민의 역할로 참여하게 된 모닝인터컴의 김수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희택 세종포스트 국장님 모셨습니다. 국장님 인사 부탁드려요. 반갑습니다. 세종시 출범과 함께 지역 언론사에서 이제 닻을 내려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지역의 여러 가지 대중교통 중심 도시라든지 각종 교통 컨셉들을 이제 몸으로 체감하면서 오늘 이제 자율주행차라는 미래 모델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서 뜻깊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세종시 자율주행 자동차 어떤 비즈니스 모델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남궁호 경제정책과장님 모셨습니다. 네,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정책과장 남궁호입니다. 저희가 하는 건 되게 미약하다 생각하지만요. 미약하지만 큰 걸음을 가고 있으니까 저희 시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따 소개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자, 민간 섹터에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우리 대덕이노폴리스 벤처협회 수석 부회장님이신 김영렬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덕이노폴리스 벤처협회 수석 부회장 김영렬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앞으로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벽하게 바꾸는 어떤 그런 걸로 예견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민간의 어떤 사업 영역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영역이 어디인지 정확히 한번 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포럼이 우리 비대면으로 이제 양방향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비대면 또 패널도 귀한 분 모셨는데요. 우리 세종시 의원이신 노정용 세종시 의원님 모셨습니다. 노 의원님 어디 계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세종시 의원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요즘 그리고요. 지금 미래를 통해서 자율주행차 새로운 지금 세종시는 자율주행을 시민들께서도 직접 아마 가까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크게 맞게 할 수 있는가에 좀 많이 경청하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노 의원님 굉장히 명절 앞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토크 포럼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비대면 양방향 토크쇼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퀴즈가 있고 또 설문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선물이 따른 거죠. 퀴즈 설문 때마다 두 분씩 이게 서울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2만 원 상당의 선물을 이제 두 분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위부터 50위까지 1만 원 상품권 또 이렇게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선물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우리 또 테스트 간단하게 또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 오프닝 퀴즈 먼저 드리고 이제 얼마나 또 이렇게 잘 이해하고 계신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닝 퀴즈 주실까요? 자, 아직 뜯네요. 현대자동차가 앱티브와 공동 설립한 자율주행 자동차 합작회사 이름은 한글로 세 글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1회 때, 2회 때 여러 차례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나왔는데, 사실 쉽다고 그러면 굉장히 쉬운데, 김영렬 사장님이 항상 강조하는, 그쵸? 힌트 좀 주세요. 예, 움직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글쎄, 맞습니다. 움직임하고 관련이 있죠? 영어예요.
자, 우리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시간 조금 더 주고 있나요? 어떻게 되죠? 20초 남았습니다. 20초. 뭐 우리 현대자동차가 사실은 이제 단독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이제 애프티브하고 손을 잡고 이제 미국 가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 만든 회사 애프티브하고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만든 회사 이제 정답 확인해 볼까요? 자, 예, 역시 우리 땡귀지, 예, 땡귀지 이렇게 회원님들 굉장히 수준 높습니다. 예, 오차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네, 77% 분들이 맞추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뭐 제가 자신 있게 선물 말씀드렸는데 두 분 예, 추첨해서 말씀드릴게요. 추첨해 주시죠. 예, 프로폴리스 두 분, 여우비 도토리 사냥. 아유,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정답이 있는 이런 어떤 퀴즈였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양방향 포럼이 이제 또 수준 있는 게 정답이 없는 이런 어떤 그 설문을 통해서 저희들과 함께 같이 얘기하는 이런 어떤 특징이 있죠. 자, 우리 오프닝 설문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설문 주실까요?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2030년 이 정도 되면 이제 뭐 거의 뭐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된 시기인데 선도할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1번 미국, 2번 중국, 3번 일본, 4번 한국, 5번 러시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우리 그 김수 대표님은 어떤 나라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여기 휴대폰 켜놓고 이렇게 눌러가면서 했는데 사실은 미국이 선도할 것 같긴 한데 중국이 우겨서 앞서가지 않을까. 그런데 근거가 뭐예요? 대한민국이 1등이었으면 좋겠다. 2030년이니까. 30년이니까. 그래서 그래도 정답을 맞출 욕심에 중국이라고 찍긴 해서 정답은 없지만 사실 2030년 되면 중국이 1등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2번을 찍었습니다. 우리 남 과장님께서는 왜 우리 문재인 정부가 2027년까지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를 전 세계에 선도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 지금 아마 정답 끝났을 것 같은데 뭐 남 과장님은 어떠세요? 선도의 의미가 이제 판매량이 될지 네. 아니면 기술적 리더가 될지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기술적 리더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이 1등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설문 결과 보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설문 결과 볼까요? 미국이 44.3. 그 김수 대표님이 얘기하신 거랑은 상당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38.4. 우리 김영렬 부회장님께서는 저 결과 보고 아마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저기 중국을 많이 나오지 않은데 중국이 거의 안 나오고 네. 제 예상과는 다르게 일본이 좀 많이 나온 게 좀 일본. 특이합니다. 네. 우리 한국은 어떠세요? 저 정도면 한국은 좀 특이하게도 이렇게 또 판이 벌어지면 또 열심히 하는 나라라서 네. 현재는 좀 1등은 못해도 2등은 갈 것 같은데 2등 가고 있네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추첨, 지금 먼저 두 분, 또, 요거는 이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설문에 응했던 분, 대상으로 두 분 또 추첨을 하겠습니다. 예, 추첨 결과 보여주시죠. 네클한 분, 파피루스 분,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진행을 이제 할 거고요. 이렇게 이제 저희들하고 소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회 때에도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 2회 때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좀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회 복귀 장면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 지난번에 먼저 2회 자율주행 자동차랑 관련된 정책과 사회적 수용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수용성이 필요한데 윤리적인 판단을 사회적으로 합의가 됐을 때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는 촉진된다의 목적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입 확산과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 건가요? 자,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히 67.1%가 적극적. 출퇴근이 편리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내 초등 자녀가 이게 학교 갈 때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니는 거에 대해서 압도적인데요. 네. 저도 운전자로서 어, 일반 차량, 오히려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이 더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다는 저희 생각이 세종시에서는 2018년도 자율차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부터 자율차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차가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되려면 행정적인 통합, 경제적인 통합, 생활의 통합. 예, 이렇게 정책과 관련돼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저희들이 그 화성시에 있는 KCT라는 곳을 방문을 해서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이렇게 테스트도 하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우리 KCT를 답사하고 왔는데요. 어떤 중요한 어떤 장면들이 몇 개 있어서 그것도 간단하게 같이 이렇게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보고 그런 다음에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지금 같은 지금 덥잖아요. 바깥에 덥잖아요. 이때도 여기 물만 끼면 겨울에 눈길처럼 눈길처럼 만들어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는 저랑 같이 도시면 되고. 돌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도심부, 커뮤니티부, 자율주차 시설, 자동차 전용도로, 교외도로 이렇게 할게요. 분류별로. 네, 그다음 이게 미국에 이런 거 없어. 아우, 너무 잘했어, 이런 이거. 거. 우리는 이런 걸 다 그렸단 말이야. 이거 누가 아이디어 냈나? 상주에 돼. 도공에 신문에 났어요 최근에. 직원이 아이디어 내서 그 역경의 과정을 처음에 불법이었거든. 저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왜 불법이야? 여기가 자율주차 시설. 오케이. 보시면 차선 그려진 게 다 다를 거야. 이런 거를 이제 해놨어요. 여기가 이제 아까 말한 어린이 보고요. 스쿨존이에요 여기가. 이 안에는 30km예요 하여튼. 이제 도심부로 갑니다. 버스 전용차로 보이시죠? 그러네요. 그다음 오른쪽에 이제 버스 정장 이런 거 이런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차선을 보시면 하얀색인데 옆에 검은 뭐가 맞아, 있잖아요. 맞아. 다르죠? 네. 이게 차선 테이프예요. 우리가 차선을 다시 그릴 때 시간 많이 들잖아. 그치. 이걸 다양하게 하려고. 지금 이제 고속도로부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차선을 보시면 좀 흐려. 저쪽은 하얀색이 좀 도드라지게 보이죠. 일부러 헝겊도 내둔 거야. 그러네. 실제 돌은 그러니까. 예, 예. 무조건 새 것만 있으면 잘 인식하면 안 되잖아요. 예, 저희들이 KCT 답사를 했었던 그런 이제 장면들을 조금 보셨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라서 저희들이 일부러 이제 KCT를 또 방문을 했는데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 도로상에서 이런 어떤 실증도 하고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아마 세종시가 이제 그걸 가장 적극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어서 일부러 이제 남궁호 과장님 모셔서 그런 얘기 들을 거고요. 자, 아까 어떤 분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나라가 가장 선도할 거냐 물었는데, 우리가 30년이 되면 한국이 많이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어떤 댓글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댓글들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간간히 또 소개도 시켜드리고 할 텐데,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양방향이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항상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발표 두 분께 이제 들을 텐데요. 우선 세종시 경제정책과장님이신 남궁호 과장님께 세종시가 추구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그다음 또 이어가겠습니다. 예, 남 과장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세종시 경제정책과장 남궁호입니다.
이런 미래도시 포럼에서 저번 2차 때는 제가 패널로 참가한 게 아니고 비대면 패널로 참가를 했는데요. 오늘 저희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저는 갖은 정책적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하실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자율차 상용화 거점 도시인 세종시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인데 자율차 서비스 모델을 그중에서도 특히 미래차 중에서도 자율차 서비스 모델을 선도하고 있는 미래도시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세종시의 노력을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세종시의 발전 상향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스마트시티화,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 두 번째는 왜 세종시에 자율주행차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도시로서, 거점 도시로서 세종시의 모습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게 호수공원의 뒷모습이 보이시죠? 현재 호수공원 주변을 시험 운행 중에 있는 셔틀버스입니다. 일본 로봇 택시버스라고도 하는데요. 이 셔틀버스가 현재 운행 중에서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스템이 이렇게 상용화될 예정인 스마트시티 5-1 생활권에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자동차 산업과 IT 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것으로 세종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이십니다. 이 메르켈 총리가 유명한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첫 번째, 내가 2037년이 되면 더 이상 총리가 아닐 것이고, 두 번째, 인간이 운전이 금지된 스마트 도시가 등장할 것이다. 이런 멋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분의 말씀이 미래학자의 말씀이 아니라 독일 총리를 하시면서 현실적인 느낌을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들어서면 어떤 혁신이 있을까?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거의 느끼고 계실 텐데요. 일단 운전자 가실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그 다음에 교통 혼잡 비용 개선, 그 다음에 특히 에너지 절약에 따른 대기질 개선 등 많은 효과가 있을 거로 현재상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세종시에 어떤 산업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는데, 세종시는 2030년까지 다적적 도시로서 만들어가고 있는 도시인데요. 아직은 산업적인 측면이 굉장히 부족한 도시입니다. 산업과 행정 중심의 기능 도시를 조화를 이루면서 충청권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를 한국에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산업 기반으로서 자율자동차는 산업과 세종시 발전의 발걸음을 같이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왜 상용화 거점 도시로서 세종시 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현재 저희 세종시장님과 함께 모빌리티 서비스를 한번 시험 타고 계신 시연 행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연 행사가 있듯이 세종시에서는 다양한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모빌리티가 특화된 스마트 시티가 조성 예정입니다. 스마트 시티는 개인의 정보를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해서 공유를 바탕으로 하는 스마트 교통이 기반으로 된 도시입니다. 이 자율주행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모습을 곧 우리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프라입니다. 다른 도시와 다르게, 다른 나라와 다르게 현재 미래차, 자율차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사실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세종시만큼은 도로 위의 지하철이라 불리는 BRT 도로가 있습니다. 이 BRT 전용도로를 기반으로 해서 가장 높은 등급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3D 정밀지도라든지 19년에 대전 세종 간의 ITS 리빙넷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IT 기술적인 인프라도 구축되고 있는 도시라서 미래형 자동차, 미래 자율차에 가장 특화된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상용화 거점 도시로서 세종시의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이 밑에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규제자유특구 시도 간담회에서 대통령님이 참석하시고 시장님이 좀 미래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모습인데요.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미래의 모습을 가르치면서 앞으로 잘해 이런 의미로 손가락을 드신 것으로 느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모습일지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확산 부분입니다. 세종시는 아시는 것처럼
산업부, 국토부, 다양한 중앙부처 기관이 몰려있는 특장점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RT 도로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개발 과제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2019년까지 11개, 지금 2020년 현재에는 한 20개의 기업들이 미래자동차, 자율차에 관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연구과제 중심으로 세종시를 유치를 하고요. 현재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사업을 추진을 해서 향후 2030년의 세종시의 모습은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거점 도시로서, 상용화 도시로서 도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자율차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부분 외제차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국산 부품이 적용된 자율차 실증 사업입니다. 일주일에 2차례 정도 호수공원 인근에서 국산 자율 셔틀버스가 개발되어 있고 그 실증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국산 자동차 부품이 많은 부분을 착용하고 있는 차가 한 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산 셔틀버스 한 대, 2가지 차를 공동으로 좀 시험 운행 중에 있는데 어느 것이 더 국산화에 어울리고 현지화에 어울리는지 실증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실증 연구 서비스입니다. BRT 도로를 달리는 시내버스, 광역버스 이걸 상상하시면 되는데 현재 BRT 도로와 정부 청사 인근에서 대형 버스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 연습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문제를 자율주행 버스 기술로 해소하겠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광역교통 서비스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의 특구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좀 빠져 있습니다. 특히 규제자유 특구라는 부분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을 완화해 주는 것인데요. 이건 중소기업 벤처부를 중심으로 해서 자율주행 특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BRT 도로라든지 첨단 산업도로라든지 중앙공원의 내부 순환도로 등 이런 지역적인 곳에다가 규제 특례를 적용해서 상용화 서비스를 현재 구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차 관련돼서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과제 확산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공원을 지금 현재 세종시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호수공원이 있고요. 국립수목원이 들어설 예정이고 중앙공원이 곧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 녹지 비율이 50%가 넘는 아주 친환경인 도시에 맞게 이 공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첨단 기술을 접목시키는 관리와 관광,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까 해서 시작된 사업인데요. 미국 오하이주라든지 싱가포르, 중국 베이징, 일본 지바시 등에서도 공원에 미래차가 상용화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차에 관련해서 시범 운행지구 사업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오송과 세종을 연결하는 BRT 광역버스, 아까 언급된 것처럼 대중교통 시스템을 통한 자율기반 버스가 현재 시범 운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모빌리티 플랫폼 기반의 호출 결제 셔틀 서비스라든지 교통 약자를 지원하는 서비스 등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크기의 미래차가 테스트되고 있고 실험화되고 있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증 개발 연구를 위해서 세종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을 크게 2가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개발의 선도 도시로서 세종시는 미래차 연구센터를 개장할 예정입니다. 특히 부품 개발이라든지 핵심 장비 지원을 하는 곳이고요. 두 번째는 실증 지원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갖출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는 자율주행 관련 부품 개발을 촉진하는 미래차 연구센터의 개설이고요. 두 번째는 자율주행차에 관계된 각종 안전정보라든지 고유 식별 번호에 대한 처리,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처리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건 2020년 정도 되면 저희가 완비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인프라까지 구축되는 세종시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그 네트워크와 커뮤니티 구성입니다. 세종시는 지금 현재 미래차 산업발전 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연구를 지원하는 협의체로서
기업 친화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을 하고 있고요. 국제 기술 교류를 하기 위해서 현재 국제 컨퍼런스도 매년 1회씩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제 컨퍼런스라든지 지원하는 협의체를 통해서 각종 미래 자동차 기술이 응집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좀 이해되실지 모르겠지만 세종시는 앞으로 기업이 찾아오는 자율주행차 선도도시로서 상용화 도시로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세종시가 추구하는 방향은 모든 미래 자동차의 플랫폼 도시로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향후에는 상용화가 이루어지는 미래 도시를 갖추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세종시의 모습을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크고 많은 그런 어떤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하려다 보니까 좀 쉽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뭐 매끄럽게 잘 해주셨고요. 우리 이희택 국장님께서는 이제 세종시에 계시는데 뭐 이렇게 우리 남 과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세종시의 방향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세종시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이제 시범 운행을 한 3차례 정도 했거든요. 제가 모두 다 탑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버스형도 탑승을 했고, 일반 승용차형도 탑승을 했고, 그다음에 공원을 도는 그 코스도 갔었고, 뭐 국무총리실이라든가 정부청사 이렇게 도심을 도는 코스도 다 가봤는데, 운전자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되는 수준으로 일단 시민들한테 알려진 상황이라서 좀 아직까지는 좀 멀다. 자율주행이 세종시가 최적지인 건 맞는데 과연 언제쯤 이것이 실제 도로 위를 달려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대부분 이제 시민들도 이제 물음표를 가질 것 같고 저 역시도 좀 그렇게 느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지금 이제 전기차 부분에서 신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모든 충전 구역을 다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남궁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의 모든 신도시 생활권을 링으로 연결하는 내부 순환 연결도로가 있어서 거기는 버스 외에는 못 다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자율주행 버스가 다닌다라고 하면은 대중교통 부분에 있어서 자율주행을 선도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하여튼 시민 입장에서 얘기를 아주 날카롭게 잘 해주시는데, 우리 김수 대표님은 아까 시민 입장에서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뭐 우리 세종시의 어떤 쭉 방향을 보고 어떠셨어요? 부러웠어요. 그래요? 왜요? 오늘 다음 발표를 맡으신 우리 김영렬 대표님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우리 대전에 이런 어떤 대전이 시범 도시가 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계셨는데, 이렇게 많은 일을 이미 세종에서 하고 있는 걸 보고, 저는 일단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저렇게 뭐 버스라든지 승용차라든지 셔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저 자동차들은 현재 한국산 부품을 일부 채용해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느 나라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채택이 된 건지 이것도 좀 궁금했어요.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미국형과 유럽형이 있는데 현재 한국에 적합한 거를 좀 유럽형으로 보고 저희가 지금 들어온 차들은 유럽형 차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 차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화하고 있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뭐 우리 김영렬 수석부회장님께서도 뭐 생각 있을 텐데, 뭐 어차피 이게 조금 있다가 발표를 하시겠지만 어떠셨어요? 저는 아까 국산 부품이라는 게 조금 약간 어색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아이폰도 결국 중국에서 생산을 하거든요, 생산 자체는. 근데 전 세계를 애플이 이렇게 휘어잡고 있고, 안드로이드도 좀 집중하고 있고, 사실 국내가 지금 제조업으로서는 이렇게 경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핵심 가치가 뭔지, 그것만 우리가 잘 놓치지 않고 잡기만 해도 되는데, 옛날에 우리가 제조 강국이었지만, 앞으로도 잘했으면 좋겠지만, 너무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 않나. 특히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제조와 관련돼서는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그렇다고 해도 또 현대자동차라든지 잘하는 데가 있으니까, 지금 현대자동차를 빼고 이제 차를 만들려고 보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럴 수 있네요. 자, 뭐 자세한 얘기는 이제 우리 양방향 터크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요.
우리 또 제가 선물 약속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 과장님 그 설명을 듣고 한번 퀴즈, 정답이 있는 퀴즈 한번 하고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발표 자료 관련 퀴즈, 첫 번째 퀴즈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잡고. 우리 남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퀴즈를 설명을 얼마나 잘 이해하셨는지. 세종시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통해 추진하려고 하는 방안이 아닌 것은 1번 로보택시. 이 로보택시는 이제 운전수가 없는 이런 택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BRT 광역교통,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단지 조성, 그 다음에 시티 투어 했었는데, 이렇게 4개 중에 이제 다들 들어본 단어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한 단어만 아마 안 들어본, 이런 단어일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거니까, 정답도 이렇게 금방 보고, 그 다음에 또 선물 2분께 드리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답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추첨하시는 분 하고 넘어갈까요? 자, 로보택시가 한 25%, 그 다음에 시티투어 61%. 네, 정답 주시죠. 네, 시티투어. 자, 아마 이따 이제 김영렬 대표님 그 발표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양방향 토크 때 시티투어와 관련돼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자, 근데 아직 세종시는 시티투어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아마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자, 우선 2분 추첨하겠습니다. 땡기지 짱짱짱. 오, 땡기지로 시작을 한 약간 주최 측에 의심이 가는. 네. 이거는 기술적으로 완전히 그냥 추첨하는 거니까요. 자, 이제 그 민간 차원에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렬 우리 부회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대덕이노플리스 벤처협회 수석부회장 김영렬입니다. 저는 자율주행 자동차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발표할 건데요. 사실 부제로 제가 오토노머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이 딜리버리라든지 아니면 음식 배달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전반적으로 도시 전체가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는데 좀 의미를 두고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비건트에서 발표한 그 자율주행차 리더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매년 이렇게 발표되는 건데요. 그 올해도 초에 이제 발표가 됐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웨이모라든가 이렇게 그 얀덱스, 죽수도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있는데 테슬라까지가 있는데 하여튼 테슬라는 우리 기대치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지금 하위권을 이렇게 하위권으로 조사가 되고 이런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현대자동차는 작년만 하더라도 15위를 기록했는데요. 올해 액티브와 그 모셔널이라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6위로 이렇게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웨이모 같은 경우는 그 알파벳 자회사로 독립을 해서 지금 그 차량 제조업체들과 연대하는 그런 개념인데 크라이슬러라든지 제규어 그리고 르노 그리고 볼보 이런 회사들하고 이렇게 그 전 세계적인 그런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독일의 그런 전기차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보급되고 있는 자율주행차에서는 1위 그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고요. 올해 2000년도에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를 $8,000로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는 지금 세계적인 어떤 리더이시기도 한데 앞으로 사람이 차를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한 달 정도 지나면 될 거라고 며칠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배터리 데이에서 그 로보택시 공유로 소유자가 돈 버는 차를 만들겠다. 그리고 차는 25,000불 정도가 되는데 1년에 25,000불을 벌게 해주겠다 정도까지 얘기를 하셔서 1년만 갖고 있으면 공짜로 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올해 하여튼 우리나라 상반기에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1위, 수입차 1위 이거 기록을 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5천억 원의 그 테슬라를 사면서 주식은 5조 원을 샀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오토노머스 트랜스포메이션, 그 세계가 전부 다 그 자율주행차 시대로 바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 스마트폰의 어떤 데자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그림을 그렸는데요. 지금 애플, 그러니까 OS하고
이 휴대폰을 같이 만드는 애플, 그리고 OS만 만들고 휴대폰 제조회사와 연합한 구글,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진영에 있지만 그 OS를 별도로 또 그 타이젠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리고 제조사와 연대를 하려고 했는데 이건 실패를 했고요. 근데 테슬라는 완전히 그 애플하고 같은 형태로 지금 가고 있고요. 웨이모가 구글의 그런 자매 회사답게 구글하고 똑같은 형태로 해서 드라이빙 기술만 만들고 그 다음에 제조사들과 이렇게 협력을 하는 구조고요. 현대자동차가 삼성과 비슷한 그런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액티브와 모셔널을. 누가 강자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특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데자뷰인 것 같아요. 사장님, 그러면 그 앞 슬라이드에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제 비교를 하시는 거가 네. 이게 제조하고 OS를 동시에 하는 경우하고 네. 그다음에 제조는 안 하지만 OS만을 강조를 해서 하는 경우하고 네네. 뭐 그런 걸 지금 비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OS만 집중하고 제조사들이 각자 또 경쟁을 하게 만드는 생태계가 있는 거고요. 뭐 테슬라는 혼자 가는 거고, 현대자동차도 아마 웨이모 진영에 들어가지 않고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현대자동차의 그 정의선 부회장님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샤시를 만드는 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가 싫어서 아마 저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비교를 이제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노키아하고 MS랑 손잡았던 거하고 지금 그 현대자동차하고 액티브랑 손잡는 거하고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노키아는 뭐 아시다시피 그 모바일 폰에서 1위였고, 압도적인 1위였죠. 그런데 그 MS가 OS의 1위였지만,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OS에서는 1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특허라든지 기술 경쟁력으로 보면,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그 웨이모가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고, 나머지가 비등비등하게 공동 2위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좀 길게 설명했네요. 네,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 수요 그래프가 있는데요. 2020년대에 잠깐 있고 막 쭉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이 그래프가 사실은 2015년도에 발표된 거는 2018년도부터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기가 조금 늦어지고 있고 그 2018년도까지는 굉장히 경쟁적으로 사람들이 비전을 내놨지만 지금부터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 조금 보수적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경향이. 그 자율주행차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통계 자료가 나오는데 올해 이제 처음 드러나온 자료 중에 하나가 의미가 있어서 꺼낸 건데 이건 이제 올해는 아니고요. 2025년도부터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릴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여유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유 시간 동안 우리가 뭐를 할 건지 그게 이제 그 자율주행차 기반의 그런 인포테인먼트 부분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요게 이제 연계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서비스 저는 두 가지를 딱 비교를 해보는데 그 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 미국 피닉스시가 있습니다. 인구 150만이고 한 대전 정도 규모가 되는 도시인데 전체 자율주행차 허가 대수가 2,000대, 그중에 600대가 웨이모의 자율주행차 로보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면적은 대전 유성구 서구 넓이인데 한 절반 정도 되는 그 세종시 그 신시가지 전체 넓이하고 비슷한 넓이가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 특구가 됐는데 약 한 15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그 한 15분의 1 정도 되는 면적이고요. 저는 세종시가 이왕 가는 거 정부의 아주 집중적인 지원을 받아서 미국 넓이만큼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많은 기업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닉스 정도 넓이라는 거죠? 네, 근데 저는 피닉스에 가서 그런 거 생각했어요. 피닉스가 이걸 왜 할까 생각했더니 대도시더라고요. 인구 150만 정도 되고 그래서 우리 국내의 대도시 어떤 교통 문제 이걸 막 봤는데 제가 살고 있는 대전시를 봤을 때 대도시 도를 중에 1위입니다. 우리 전국에서. 그리고 자가용 수온 분담률도 1위고요. 그런데 통행 속도가 최하위예요. 등록 차량 대수는 68만 대. 그 시민 2.5명당 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요 각종 그래프가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발생을 하느냐? 제가 이제 여기 연구개발 특구안에 있는 기업체인데, 대전시는 남북으로 갈려가지고 남쪽에는 주요 거주지가 있고, 북쪽에는 주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구소도 북쪽에 있는데요. 대부분 남쪽에서 사고 북쪽에서 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트램도 남쪽에만 설치가 되고, 대부분 버스도 다 남쪽에만 있는데, 시민 거주하는 쪽에 돼 있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20분이면 갈 수 있는
그 산업단지를 출퇴근 시간에는 1시간 반이 걸리는 그런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주요 산업단지에서 구인난 가중돼가지고 뭐 면접 포기하는 건 다반사고요. 뭐 그것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 요 밑에 그림 보시면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저희 회사가 입주되어 있는 맨 왼쪽 아래가 저희 회사인데요. 대부분이 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이용 효율도 떨어지고요. 그 뭐 버스가 와도 한 600m 걸으라니까 여름에는 못 걷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가용 없이는 출퇴근이 불가능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저희가 협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출퇴근 서비스를 자율주행차로 이동하면 어떨까? 그래서 둔산 지역에서 주요 거주지하고 주요 산업지구 이렇게 연결을 해봤어요. 밑에 보시면 노은 지역에서 4명을 태워서 테크노밸리까지 이동해서 금병로에는 1인 그 출퇴근 차량을 줄여보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이랬더니 뭐 도로 속도도 한 3배 이상 개선이 되고요. 네, 차량 감소는 한 20% 정도 감소를 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가지고 비즈니스 모델로 해서 저희가 R&D를 해봤는데 자율주행차가 언제 되냐? 다 떨어졌습니다. 특허는 좀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서비스를 저희 협회 차원에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대전시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그 특구 지역에 출퇴근하는 근로자의 15% 이상이 세종시에서 출퇴근하고 있어요. 연결지어서 이렇게 돼 있고 특히 이제 신동지구라든지 그쪽은 중국지구는 세종시 전면에 있거든요. 거의 접합부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종시와 대전시가 물론 행정구역상은 나눠져 있지만 시민들은 섞여 살기 때문에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게 요 다음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에너지공학을 전공해서 뭐 이런 걸 계산하기 좋아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대전 도시철도공사에 여쭤봤습니다. 1인당 이동 수동 원가가 얼마냐? 그랬더니 약 한 370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도입을 하면 1억 5천짜리로 계산했고요. 10년 정도 탄다고 계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따져보니까 1인 탑승 시 300원, 그리고 2인 공유 시 150원, 뭐 이 정도 돼요. 그래서 평균 2인 공유만 만들어도 150원이니까 이거는 뭐 버스나 지하철보다 더 저렴한. 굉장히 그러니까 편리성은 더 좋은. 편리성은 훨씬 좋죠. 왜냐하면 택시처럼 타는 거니까요. 그렇죠. 집에서 회사까지 그렇게 되는 거고요. 로보택시가 앞으로 되면 저 혼자 이건 계산을 하는지 알고 작년에 너무 싸게 계산된 거 아니냐 어떤 분이 항의를 하셔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BI 인텔리전스라는 데서 매년 이런 자료를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뉴욕시티에 택시가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약 3,000원 나오는데요. 뉴욕시티는 약 2.5불, 그러니까 3,000원.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택시비가. 우버를 탈 때 2.15불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의 교통비가 기름값이 굉장히 싸잖아요. 개인적으로 1마일인가 죄송합니다. 이건 1마일이고요. 그렇죠. 1마일에 약 0.6불 정도. 그 다음에 기차 요금하고 비슷한 게 싱글로 오토노머스 택시 서비스를 싱글로만 계속 타고 다닐 때가 기차하고 버스 요금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공유해서 타고 다닌다? 그러면 한국 요금하고 비슷한 거리당 한국 요금이 굉장히 저렴한 수준으로 내려가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토노머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어차피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제 결정을 내놓고 이제 그걸 갈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생각을 한 건데요. 자율주행 자동차에 기반의 출퇴근 비용을 개발해 보면 저희 회사 입장이에요. 저희 회사가 500평 부지를 갖고 있고 420평 건물에 6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350평이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1명당 약 9만 원의 비용을 저희가 지불하면서 건설비 빼고 그냥 이자 비용만 지불하면서 쓰고 있는데 이게 자율주행 차량 6대면 60명이 출퇴근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구매 비용이 9억이고 유지 비용이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5천만 원은 직원들이 물고 있는 그냥 버스 비용만 가지고도 해결이 되는 정도 수준이 되고요. 연간 1.4억 원 수요가 된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한 1억 정도만 물면 되는 이런 구조예요. 연간. 그리고 이제 이 주차장을 활용했을 때 건축물을 지면 저희가 200평으로 7층을 다시 지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전에서 가장 저렴한 정도의 25,000원 평당 이렇게 임대를 하더라도 1년에 4.2억 원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를 도입할 수 있으면 그냥 건물 져서 임대 수익으로 돌려주는 게 우리 직원들한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원분들만 이제 혜택이 이제 가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남는 시간은 또 다른 데를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직원분들이 혜택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기업에도 혜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원들은 택시비 안 들이고 여기 택시 타고 오는 정도 수준이 되는 네. 정도가 됩니다. 네. 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기업체 입장에서는 자율주행차만 있다면 당연히 도입되어야지만 되는 서비스가 되고요.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교통 혼잡까지 해소되는 그렇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오토노머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지자체에 어떤 효과를 미칠 수 있냐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요. 인구 150만의 대전에 자가승용차가 68만 대가 있습니다. 특수차 이런 거 다 빼고요. 근데 택시 버스 종사자가 약 1만 명이 있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 12만 대로 교통 전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12만 대의 자율주행차를 1.5억으로 사면 약 18조 원 정도의 자산 규모를 갖는 이런 교통공사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오토노머스 기대 효과를 보면 30조 원 정도의 비즈니스를 창출을 할 수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40조니까 굉장히 큰 규모를 대전시 하나만 가지고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2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이거 관리해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콜센터 만들어야 되고 정비 보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가승용차 68만 대 중에 68만 대가 30만 대 이하로 감소됩니다. 이 중에 12만 대는 자율주행차고요. 나머지 한 20만 대 정도를 뭐 자동차 매니아나 이런 사람들이 탄다고 해도 결국은 그 주차장이 절반 이하로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도로교통 이런 혼잡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 그 운전 노동자들의 노동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일반 운전자들의 운전 노동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써놨는데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왜 중요하냐면 그 옛날에 저희 시골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수분의 그 빨래터라고 하는 그 작품인데요. 이게 이 분들이 와가지고 빨래를 어릴 때 보면 빨래하는 게 문화였거든요. 저기 왼쪽 아래에 있는 그 그림 같은 경우는 그 인도네시아 뭄바이에 있는 빨래 공장이라는 데입니다. 여기는 전 도시에 있는 800만 뭄바이 그 시민들이 그 빨래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해주는 게 있는데 여기 오른쪽 보면은 인도에 있는 우리 LG전자 공장이거든요. 저는 트롬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굉장히 고급스러운적이고 근데 이게 빨래라고 하는 노동에서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거지 사실은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 빨래터에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 이런 것들이 없어질까봐 막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들은 저는 정부의 어떤 의지 가지고 이게 어떤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해소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더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 외국 기업들한테 이 기회가 먼저 가고 우리는 그나마의 일자리도 못 지키는 이런 형상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거 말고 저희가 이제 JTBC 하고 있는 도시탈출 라이브라고 하는 방송 같은 걸 찍고 있는데 이런 예능 TV 프로그램도 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거든요. 저희가 대전시에서 하고 싶었지만 허용이 안 돼서 이번에 세종시에서 네, 찍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게 제가 보통 이렇게 막 이렇게 설명하시는 자꾸 끼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이렇게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셔서 이제 좀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끼어들었고요. 보니까 이제 김영렬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이제 남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세종시는 버스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로보택시. 로보택시 중심으로. 근데 로보택시라기보다는 사실은 사회 공공재로서 로보택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택시 영업을 해서 이만큼 돈을 벌겠다라고 해서 부풀려진 그런 기업 평가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우리 어떻게 남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자율주행차 버스를 논의할 때 가장 쟁점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안정성에 대한 부분, 두 번째가 이제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부분인데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좀 혁신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표님의 의견에 좀 동조를 하시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일자리는 계속 고정된 게 아니라 변화되면서 창출되는데 그 부분에는 이제 사회적 좀 수용성이 좀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더 많은 일자리를 위해서는 사회 변화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강경 깊게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좀 아까처럼 더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조금 딜레이가 돼서 저희들이 양방향 토론 시간에 상세하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 김영열 부회장님께 설명을 좀 듣고 우리가 좀 이해를 잘 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또 발표자 관련 퀴즈, 두 번째 퀴즈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두 번째 퀴즈 주시죠. 자, 이게 사실은 조금 문제가 어려운데요. 어렵죠. 딱 예, 하나만 예, 포인트 잡으면 성공합니다. 예, 어렵고. 자, 이게 이제 웨이모는 이제 아까 뭐 강조하실 때 OS가 가장 구글 계통의 OS가 굉장히 강하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차원에서도 가장 강할 거다. 뭐 테슬라는 애플처럼 제조도 하고 OS도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는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조금 막혀서 미국으로 가서 액티브하고 손을 잡고 모션을 만들었고, 이제 바이두는 이제 중국의 구글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바이두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고 있고, 중국이 아까는 우리가 굉장히 그 시청자분들은 좀 낮게 이렇게 보셨는데, 의외로 사실 굉장히 강하죠. 올해 미국의 중국 업체가 20대 자율주행차를 수출했습니다. 중국 업체입니다. 중국 업체. 네,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거래가 된 유일한 첫 사례입니다. 첫 사례죠. 네. 네. 뭐 테슬라가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로 한다는데 이제 3단계가 아니라서 조금 지난번 우리 2회 때도 정리가 됐었는데 엄격한 의미에서는 테슬라는 아직은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래도 시판되는 자율주행차 기능 중에 최고죠. 라고 네. 얘기합니다. 그리고 광범위하게 하고 네. 있고. 자, 우리 좀 문제가 어려웠었지만 한번 이제 아까 김영열 부회장님 설명이 조금 더 있었는데 이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렸거든요. 우선 하여튼 어려웠지만 퀴즈 답 확인하고 추첨 두 분 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답 주시죠. 예, 웨이모, 바이두, 현대차, 테슬라. 사실 아까 테슬라는 뒤 꼴찌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자, 그래 두 분 추첨할게요. 두 분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땅땅땅. 자, 우리 그 이슈 리포트 영상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뭐 이렇게 간단한 건데 중요하니까 이것도 자율주행차 시장하고 스마트폰 또 시장의 어떤 헤게모니 이런 거를 이제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까 김영열 부회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긴 했는데 동영상 한번 또 보고 넘어갈게요. 미래도시 포럼 리포터 서하로입니다.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의 언론 노출 빈도가 잦아졌는데요. 특히 테슬라에 대한 국내 증시 기대감은 매우 커 한국은 4조 원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세계 산업 지도가 바뀐 헤게모니 전쟁의 역사가 떠오르는데요. 2007년 애플이 스마트폰을 출시할 당시 개인폰의 강자는 노키아와 삼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노키아가 몰락하는 데는 2년이 채 걸리지 않았는데요. 삼성은 초기 안드로이드를 몰라봐 결국 OS 종속 제조사로 굴복하였습니다. 초기에 많은 스마트폰 OS가 난립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애플과 안드로이드로 정리되었습니다. 애플은 독자적이고 폐쇄적인 OS를 가지고 있는 반면 안드로이드는 개방적인 OS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글 웨이모는 기술만 제공하고 각 나라와 제휴하는 개방형이고요. 테슬라는 애플의 전략을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타는 스마트폰이라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 스마트폰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위기감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미래도시 포럼 리포터 서하로였습니다. 네, 우리 서울 리포터 감사하고요. 이게 이제 그냥 그 가장 핵심적인 거는 현재 스마트폰 이렇게 관련돼서는 빅5가 이제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OS는 이제 딱 두 회사만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만 하고 있고, 이제 OS는 없고. 근데 이제 얼핏 보면 전 세계 시가총액이 1위는 애플이긴 하죠. OS도 하고 제조도 하고. 하지만 그 OS는 애플만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글이 제공하는 안드로이드는 애플을 제외한 나머지 제조사들이 다 쓰고 있고.
이제 그렇다 보면 OS랑 관련돼서는 오히려 구글이 훨씬 더 많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OS를 중심으로 놓고 그다음에 제조사와 연대하는 그런 거에 대한 경험치를 구글이 갖고 있는데 구글의 자매회사잖아요. 그렇죠. 웨이모가. 그러니까 그런 장점을 그대로 본받을 가능성이 지금 그대로 그 전략을 가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설문이 이제 몇 개 있는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그 양방향으로 소통을 하면서 우리 또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요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 우리 주제 설문 1, 우선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갈게요. 자, 다음 중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서의 최종 승자는 누구일까요? 뭐 이것도 역시 뭐 정답 없습니다. 뭐 저희들도 다 사실 잘 모르고 시청자분들도 잘 모르시긴 할 텐데, 자, 1번 테슬라, 2번 웨이모, 그 다음에 3번 현대자동차. 이 세 회사 중에서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 물론 뭐 세 회사 다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가장 강자는 누가 될 건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국장님은 어떻게 한번 생각하시는지? 아무래도 좀 트렌드가 있는 것 같고, 네. 아까도 이제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테슬라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흔들고 있고, 세종시에서도 그 테슬라 전기차가 요즘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전기차를 구매해야겠다라고 하는 적극 구매층 입장에서도 며칠 전에 있었던 그 테슬라의 발표를 주목하면서 전기차 시장으로 갈아타겠다라는 입장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아직 그 세종시에서는 약 1000여 대 정도가 전기차가 보급되어 있고 수소차가 한 37대 최근 조사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2천만 원대 전기차는 좀 꿈의 시장이라고 지금 느껴지는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선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근데 국장님, 이거는 이제 전기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기차를 기반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는 꼭 에너지는 전기차일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런 예, 없는 거니까. 네. 뭐 사실 대부분은 그렇게 운동하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크라이슬러가 만든 그 미니밴은 그 웨이모 퍼시피카인데 웨이모 퍼시피카인데 그거는 이제 그 퍼시피카가 아마 화석연료로 쓰는 거죠. 쓰는 거죠. 예. 근데 트렌드는 전기차로 거의 가야. 전기차로 가야지. 가죠. 뭐 충전도 네. 쉽고 뭐 이런 게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과장님 보실 땐 어때요? 저의 핸드폰을 생각해 봤는데요. 예. 애플이 핸드폰을 아무리 얼리 아답터가 있더라도 보통 2년을 쓰는데 그 소프트웨어는 한 달에 한 번씩도 바뀌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보다는 OS를 운영하는 회사가 주도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김수 대표님은? 나는 정말 너무 원초적으로 생각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교육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당연히 웨이모가 최종 승자가 되지 않을까 이걸 찍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웨이모가 잘 다져놓으면 아까 보면 테슬라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혹시 반사기꾼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최종 승자, 시장에서의 최종 승자는 테슬라가 돼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랑 같은 편이시네요. 김현우 사장님, 이게 올해 테슬라 주가가 5배 올랐잖아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5배 오른 이유가 순전히 전기 자동차만을 위한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 부분도 포함이 된 건지 어떨까요, 국장님 보시기에? 저희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 또 기자들 사이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물론 그 이후에 사고가 났었지만은 그 테슬라 차를 이용하면서, 자율주행 차를 이용하면서 음주를 하고 이게 잠깐 조는 상황에서도 운전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이제 대리운전은 안 불러도 되겠구나 앞으로,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방향에서 많이들 생각하지 않았나. 그렇죠. 자율주행 부분도 아마 고려를 해서 이렇게 5배까지 올랐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땠는지 우리 설문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테슬라 48.6%, 그 다음에 웨이모 38%, 현대자동차 13.4%.
분발해야 돼요, 현대는. 사실. 그러려고 지금 뭐 미국 간 거고. LTV에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한 거는 현대차 의지입니다. 그때. 맞아요. 네. 의지예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테슬라 이렇게 찍었어요. 네. 5배 올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추첨 먼저 드리고요. 추첨. 두 분 추첨해 주시오. 자율주행. 뉴슨 주행이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혹시 여기 네 분 중에 뭐 테슬라 주식 사신 분 계세요? 전기차는 지금 타고는 있는데 테슬라 주식은 아직 안 샀다. 그럼 이제 올해 돈은 못 벌어졌다는 얘기네요. 좀 꺼지거든 살려고 좀 기다리고 있어요. 꺼지고.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시청자분들은 이제 아마 그 좀 사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걸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주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주시죠. 자, 자율주행 자동차 기반의 가족 단위 시티 투어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도시는, 자, 이렇게 쭉 예제가 있죠? 좀 이렇게 저희들이 상징적인 그런 특징들을 담아봤는데, 사실은 이제 시티 투어 할 때 우리가 가족 단위로 애들 데리고 하거나 그러면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단체로 시티 투어를 하면 애들이 막 떠들고 막 그러는 게 정상이잖아요. 아주 바람직하고. 근데 이제 다른 분들한테 또 피해 주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소규모로 자율주행 자동차는 가능한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시티 투어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비즈니스 모델인 거고요. 자, 그랬을 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이 도시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것도 한번 뭐 우리 세종이 있긴 있지만 과장님이 볼 때는 아까 시티 투어가 없어서 일부러 드리는 질문입니다. 없어서라기보다는 아직 적용을 안 한 것 뿐이고요. 저기에 있는 모든 예제가 세종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욕심은 1번부터 4번까지 세종하고 하시면 정답이지 않을까. 1번부터 해서 굉장히 역시 세종시답네요. 우리 사장님은? 저는 뭐 대전에서 사실은 자율주행차 할 때 제일 먼저 도입해야 될 게 뭘까 고민하다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이제 그 중소기업체 또 그 단체에 있으니까요. 출퇴근 문제를 해소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레벨 4는 돼야지 도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시티투어 같은 경우는 레벨 3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대덕 연구단지가 약간 그 미래지향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시티투어가 그래도 대전의 어떤 과학, 그리고 이 세종의 미래, 이걸 주제로 하면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티 투어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또 이벤트니까 우리 또 모닝엔터건 우리 김 대표님한테 또 문의를 안 드릴 수 없는데 어떠세요? 저는 어디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자꾸 일부러 답을 피해가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요. 이제 대전, 세종 이런 걸 찍었어야 되는데 저는 제주의 자연 경관과 휴양이라고 찍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니 우리가 어차피 내가 운전 안 하는데 안에서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바깥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는 제주도가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저희 회사에서 이제 한 20년 전부터 전통적으로 해오던 워크숍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가 그걸 어메이징 레이스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가서 차를 4명이 한 팀을 꾸려가지고 이렇게 그 팀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이제 미션을 주면 거기를 찾아다니면서 미션을 해결하면 그 다음 미션을 제공하고 또 그 다음 미션을 제공하고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운전하는 게 위험해가지고 그 다음 미션을 줄 때 이동 시간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30분 이동한다라고 하면 30분 전에 도착해도 미션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제주도에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렌트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티 투어니까 렌트를 하는데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어쨌든 자연 경관을 보면 제주도가 제일 어울리지 않을까. 이거 타고 저희 회사가 한 3년쯤 후에 어메이징 레이스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기술 개발은 저희가 해드릴 건데요. 근데 이제 제주도가 또 그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제주도가 특이점이 원래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또 이해관계가 굉장히 형충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김명렬 부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 가족 단위 시티 투어를 좀 애들 교육 쪽에 조금 초점을 맞춘 것 같고요. 근데 뭐 제주도도 저는 괜찮거든요. 왜냐면 제주도는 가족을 만들면 가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신혼여행 해외 못 가니까 제주도 많이 가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이태 국장님은 뭐 어떤 도시를 제일 많이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아무래도 세종 시민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난 회를 한번 방송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먼저 좀 투입되면 좋겠냐라는 것들의 설문이 좀 있었는데 공공 부분하고 출퇴근 얘기를 좀 많이 했다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드론이 있다면 좀 찍고 싶은데 아침 뭐 출근이라든가 퇴근 시간대 대전과 세종을 연결하는 대덕 테크노밸리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그 대전 유성 세종 연결도로를 두 도로가 있는데 거길 보면 차량 행렬이 엄청나거든요. 그 세종시를 구성하는 그 유입 인구의 44%가 대전 시민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중교통 모델, 그다음에 대전과 세종을 연결하는 부분에서의 이런 교통 체증을 해결하는 모델을 한번 시도해보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 하나 더 플러스를 한다면 뭐 여기 예시에 이제 그 천년 신라고도 역사라고 있는데 가까운 곳에 또 공주, 백제고도가 또 있거든요. 그쪽하고 관광하고 같이 플러스해서 대중교통과 관광이 좀 결합된 개념으로 한번 크게 한번 그려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아주 좋아요. 위치가 여기 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번부터 4번까지 다 할 수 있는. 근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오늘 같은 날씨, 오늘 같은 날씨에 자율주행 자동차로 드라이빙 한다 그러면 예술이죠. 그러면 조금씩 다 다른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결과 보여주시죠. 75.5. 뭐 교육적인 차원도 크고 뭐 과장님이 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순서별로 이렇게 찍으셨네요. 1, 2, 3, 4. 그쵸? 제주가 한 8.8. 우리 한국 전통 문화인 전주는 좀 안타깝게. 제가 언급을 안 해드려서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자, 하여튼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을 하면 사실은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2번 추첨도 하고 가겠습니다. 추첨해 주시죠. 자, 빠삐고구미 땡기지. 빠삐고구미 분은 좀 자주 제가 뵙는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 그 다음 주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주실까요? 세종시랑 관련된 그런 좀 이슈를 뽑아봤는데요. 세 번째 주제 주시죠. 자, 세종시가 세계적인 자율주행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이것도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이런 문제들인데 우리 땡기지 회원분들께서 수준이 상당히 높은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종시가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대중교통 부분인데, 과장님 아마 그 대중교통 부분, 특히 버스나 이런 거는 일반 어떤 승용차보다 훨씬 조금 안정적이라 그런 거죠?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교통 분담,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하면서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기 오염이라든지, 그다음 여러 가지 교통 주차장이라는 이런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대중교통 확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과 저희 연구개발 특징을 맞춰서 실시하는 것이고요. 다른 내 분야도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딱 하나 찍으려면 전 비즈니스 모델 육성을 그래요? 택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 거죠? 뭐 대중교통 확대도 좋고 유치도 좋고 인프라도 다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잘 만든 물건을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하고 기대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이렇게 세종시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고 저도 사실은 조금 요런 너무 연구개발이나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이제 제안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했는데 뭐 과장님이 이미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김수 대표님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엔 같은 거 찍었습니다. 그래요? 아니, 우리가 아까 그렇게 계속 교육시켜 주셨잖아요. 현대자동차가 열심히 하지만 아직 뭐 6등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세상은 미국이나 중국이 앞서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것 자체는 그들이 앞서하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대로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해야 우리의 먹거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한 비즈니스 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또 주는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 대전, 세종에 대기업은 별로 없고 중소기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 또 카이스트가 또 이 근방에 있고. 그러니까 아주 혁신적으로 조그만 업체가
완전 유니콘 업체로 될 수 있는 거는 제조도 아니고 OS도 아니고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에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그 스마트폰을 막 만들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만들려고 뛰어든다. 그거는 이제 거죠. 그건 네. 벤처기업이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활용한 뭐 앱 서비스라든가 이런 건 다르다는 거죠. 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결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대중교통 확대. 어휴. 자,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선택하신 분들하고 시청자분들하고는 상당히 갭이 있는. 이제 그 소비자 입장에서 아마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사실 저희들이 이런 결과, 이런 거를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저희들이 이제 그 확인을 한번 하면서 또 소통도 하고 막 그러고 싶었는데, 우리 이 국장님은 어떠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제가 일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뭐 답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왜냐면은 그 비즈니스 모델로 가려면은 결국 수요자 니즈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모범적인 사례가 나오고 그게 상품화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세종하고 대전 그리고 뭐 인근의 뭐 천안이라든지 뭐 청주라든지 2022년까지 그 통합 요금, 버스 요금이 통합이 되거든요. 단일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교통들이 버스 교통이 연결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대중교통 모델, 자꾸 이제 아까 그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으로 도시가 대부분 활용이 되고 있고 항상 체증에 휘달리고 있는 문제를 이 자율주행 모델로 해결하고 그 기존 도시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고 하면 그것이 어떤 그 사업 비즈니스 모델로 승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김영렬 부회장님께 제가 또 안 여쭤볼래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사실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중교통, 그러니까 자율주행 대중교통하고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 자동차하고는 좀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차피 대중교통은 사실은 그냥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그러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율주행 대중교통이든 운전수가 있는 대중교통이든 큰 차이는 저는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무슨 보시는지? 일단은 뭐 대전이나 뭐 세종 같은 경우도 도시권이잖아요. 제 고향이 부여인데 부여에서 제 친구가 버스 운전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버스 운전사 기사를 모집하기도 어렵고 그 버스를 수익을 내는 게 아니니까 공용제로 하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 부담은 굉장히 크고 반면에 이제 버스를 자주 못 돌리니까 불편하니까 안 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차를 하면 좀 작은 차를 돌려도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시간이 있어서 시간대로 움직이는 거 말고 나 지금 가고 싶으니까 와달라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좀 더 유연하게 바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대중교통 자체도. 그 과장님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대중 버스라 그러니까 자율주행 버스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시내버스 뭐 이런 개념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각 지역마다 이 특징을 달리 해석해야 된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세종시처럼 어느 정도 도시 규모가 있고 100만 이상의 도시가 되고 50만 이상의 도시에 인프라가 갇혀있는 도시는 지금 생각하는 그런 버스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요 응답형 셔틀버스 이런 개념이거든요. 대형 버스보다는 좀 작지만 그 버스가 언제든지 대기를 하고 있다가 수요를 응답하면 찾아가는 그런 자율주행 버스가 같이 지금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지역과 상황별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모델이 나올 것으로 세종이 도농 통합도시 이런 형태가 그래요? 네. 아니 저는 이제 아까 그 우리 김명렬 부회장님께서 그 어떤 그 출퇴근과 관련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해서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 상당히 완화시켜줄 수 있다 그래서 좀 나름 이렇게 그런 부분도 많이 이렇게 선택을 하실까 싶었는데. 그리고 저기 대중교통이 아까 도시에서 이렇게 노선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직원들한테 한번 직접 이거 가지고 좀 개별로 그 면담을 해봤는데 저희 회사에서 불과 한 600m에 버스 스탑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버스 노선이 섭니다. 근데도 여름에 더울 때, 추울 때, 비 올 때 거기서 여기까지 600m 걸어오는 게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차를 삽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거는 대중교통, 그러니까 자율주행 대중교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세종시 같으면은 저 구역마다 환승역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RT 버스를 타고 있는 그 대중교통 시스템까지 아파트에서 1km 내의 범위까지 오는 게 힘들거든요. 지금 현재 뭐 중앙철도 마찬가지인데 호수공원에 있는 국무총리실에서 BRT 버스까지 오는 거리가 멀어서 너무 힘들어하시고
우리 회사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에서 우리 회사까지 오는 600m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버스를 두 가지형으로, 저는 이제 큰 거, 작은 거, 중간 거 이렇게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큰 건 대중교통 버스입니다. 그냥 22인승, 25인승 뭐 이렇게 대중버스, 그다음에 아주 작은 그 개인 승용차 자율주행, 그다음에 셔틀버스가 10인용인데, 이 10인용 셔틀버스를 확대 해석을 한다면 서울에서 많이 이용되는 게 마을에서 기차역, 지하철역까지 마을버스 개념으로, 그러니까 BRT 버스까지는 이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 노선버스가 운행되는 주요 거점까지 이 셔틀버스가 운행이 된다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두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그게 자율주행 자동차의 특징이 이제 인건비가 굉장히 낮고, 그러니까 12인승을 지금 뭐 웨이모가 하고 있는 이 미니밴 6인승으로 이제 낮춰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아까 김영렬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이동 서비스도 가능한 거고. 네, 저는 사실은 로보택시 개념으로 그냥 6인승으로 6인용으로. 네. P2P 개념으로 설계를 아까 했던 거죠. 중간에 한승만 할 필요 없이. 네, 그냥 집에서 앉아서 회사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조립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 좀 하나 드려도 될까요? 하시죠. 이제 아까 부회장님 말씀하신 그 모델, 이제 뭐 주차장도 이제 다른 건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자율주행차로 직원들을 출퇴근시키고, 이 모델 참 이상적이고 좋거든요. 그리고 세종시에서도 이제 스마트시티에 5-1생활권 외곽에는 자기 차를 주차하고, 그 내부에서는 그 자율주행차로만 공유할 수 있는 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제 시민들은 너무 이상적이지 않냐. 아직 여전히 시민들은 자동차가 부의 상징이고 내 어떤 그 사회적 지위를 알려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자동차가 가장 편한 수단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아까 대중교통 모델도 저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약간은 좀 시민들이 원하는 니즈랑은 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가. 그러면 아까 이제 그런 부분이 도입되면 내 차 소유 개념은 다 없어지는 것이냐. 그게 과연 금방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에 대한 현실과 이상론의 괴리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철저하게 땅을 가지고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사장님들은 오케이, 주차장 클로징하고 그렇게 해도 되겠다. 네. 이거 확실한 수요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건 서비스 모델이 맞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날에 활을 보면, 활은 옛날에 전쟁 도구였고 사냥 도구였잖아요. 예. 지금은 활을 쓰는 게 레저 용도로밖에 안 남습니다. 네. 이게 멋있는 레저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까지 자가용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출퇴근하는데 버스 타고 가기 어렵고,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차인 용도가 하나가 있고, 용도적인 면에서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부의 척도, 네. 이것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처음에 차를 사는 사람들이 부의 척도만 가지고 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운전 면허를 따거나 차를 처음 살 때 부담을 가지면서 사는 거고, 한 40은 넘어야 내가 부의 척도로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부를 잃었을 때. 그러면 이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진입 효과라는 게 있는데, 진입 효과일 때 이미 교통 요소로서 자기 차를 자율주행처럼 해버리면 부의 이렇게 상징 요소를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적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당장은 안 되겠지만 나중에는 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의 상징으로서 뭐 대전시 전체 인구 150만 중에 10만이 부의 상징으로 나는 자동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10만 대 정도로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아마 68만 대가 그대로 있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김영렬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장님들이 왜 이렇게 출퇴근 서비스를 해주면 그거를 이제 선뜻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아니, 사실 이제 사장님 건물도 이미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건물 안에 6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저 주차 면수가 저만큼 되는데도 사실 주차할 데가 별로 없으시잖아요. 저는 이제 올해 창업한 지 25년 차거든요. 근데 당초에 저희 건물에 주차 대수가 6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주차를 못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아침이면 보통 10분, 20분 전에 와서 골목을 다 돌아서 주차를 하고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제 차는 저희 주차장의 최우선으로 되는데 또 조금 미안하기도 해요. 네, 제 차는 뻔뻔스럽게 대고 직원들은 딴 데 가서 대고 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정말 큰맘 먹고 저희 회사 건물 뒤에 건물을 세 채를 샀죠. 세 채를 사가지고 싹 밀어버렸습니다. 그 직원분들 주차 공간을 위해서. 그래서 남들이 빌딩 지하 1층에 지상 3층짜리 빌딩을 사가지고 세 채를 밀어서 주차장을 하는 걸 보고 미쳤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정말
이 주차 문제, 아니 그 출퇴근 문제를 저희 직원들의 대부분도 사실은 출퇴근 용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슈들이 있었을 때 저희 직원들한테도 물어봤더니 당연히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런 걸 해준다면 사실은 아까 전체는 아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한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주차장을 그만큼 확보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공간에다가 그걸 이제 저 같은 경우 사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그 공간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유도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럼 질문 하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주차 공간이 6대밖에 될 때, 그 6대밖에 없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샀잖아요. 그 후에 이제 어떤 직원 채용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졌죠, 당연히. 네. 그리고 차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직원 채용이 더 수월하든가 아니면은 퇴사를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뭐 덜 한다든가 뭐 그런 건 없었나요? 아니, 반드시 주차장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교수님. 네. 그래서 주차장 때문이라고 하긴 그렇고, 저희가 사실은 그 직원들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비용을 쓸 수 있다라는 정도라면 다른 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충성도도 굉장히 높고 퇴사율도 당연히. 알겠습니다. 그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모닝엔터컴, 김소사님 계신 모닝엔터컴의 회사는 그래도 시기까지 안에 있고요. 보통 아까 그 테크노밸리나 이런 데 있으면 맞습니다. 그 시간에만 교통이 잼이 돼서 보통 여기에서도 한 25분이면 가거든요. 그렇죠. 차로. 근데 출퇴근 시간에는 1시간 한 20분, 30분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이렇게 요 이슈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했었던 이유가 오늘 비즈니스 이렇게 모델인데, 그 이제 저희 이게 사장님들 생각하시는 거하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생각하시는 거하고 다른 좀 이렇게 약간 갭도 있고 그래서 얘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기 전에 추첨 또 마저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분 추첨해 주시죠. 예, 유진아, 아보카도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게 마지막 이제 이슈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얘기들과 상당히 이렇게 좀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빠르게 진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설문 주시죠.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가장 시급히 도입해야 할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는 1번 택시, 2번 통학통근버스, 그다음에 대중교통버스, 4번 배달 서비스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상세하게 얘기도 많이 했는데 2번, 3번은 버스를 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학 꼭 이게 아까 우리 남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버스다 그러면 대형 버스만 가능한 게 아니라 김용엽 부회장님이 그 예를 들었던 웨이모 6인승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거고 뭐 4인승도 가능한 거고요. 웨이모가 지금 6인승으로 하는 이유는 가장 지금은 그게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그렇다는 거죠. 네, 승합 모델에 맞기 때문에. 승합 모델에 맞으니까 이제 합승하고 막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근데 택시 같은 경우는 이게 로보택시, 이게 우리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요 이슈는 조금 기회가 되면 또 별도로 얘기를. 네, 별도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예, 이거는, 두 번째 우리 그 포럼 때 사회적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제조 기술이라든가 기타 기술은 상당히 수준급에 올라와 있는데, 시민들이 수용하지 못하면 그게 이제 상용화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근데 택시 부분도 이제 그런 거죠. 기존에 있는 택시 운전사분들이 데미지를 입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제 별도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긴 하고요. 자, 여기서 요거는 그냥 결과 바로 설문 결과 보겠습니다. 설문 결과 보여주시죠. 자, 택시가 51.8, 그 다음에 통학통근버스 20.7, 기타 이렇게 나왔어요. 아마 택시 부분은 아마 김영렬 부회장님께서 자율주행 자동차 비용 문제, 네. 그거를 이제 굉장히 저렴하다, 이거를 아마 말씀을 하셔가지고 꽤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시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코스트. 네, 그렇죠. 코스트. 네. 그 코스트에 보험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연료비까지 다 들어가 연료비까지 다. 전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 한국 사람들은 회식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마 대리 택시를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1번을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왜 밤에
버스가 끊기면 택시 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른 분들한테 피해 드려서 좀 안 좋습니다. 예. 음주 대중교통 이용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저도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게 택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네. 제가 또 지역경제학 전공이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조금 그 세 번째 주제에서 얘기를 많이 해서 바로 추첨 들어가겠습니다. 예, 추첨 두 분 해주시죠. 네, 민준, 레아나. 네. 자, 우리 아까는 이제 화상 연결을 했을 때 우리 세종시 노종용 시의원님께서 그게 저희들하고는 조금 이렇게 화상 음성이 조금 이렇게 안 좋았었는데, 자, 우리 노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화상으로 연결해서 한번 할 텐데, 이렇게 준비됐나요? 우리? 네. 우리 과장님 오늘 어떠세요?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저번에는 이제 화상으로 제가 참여를 했고요. 네. 그냥 와서 패널로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미래차에 대한 우리 뭐라고 할까요? 유저들이 너무 수준이 높으시고 네. 생각도 깊으시구나. 그래서 이 시간 하나가 정말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미래차에 대한 연구, 지원 이런 걸 확실히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노종용 시의원님께서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우리 노 의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 의원님, 예, 나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지금 목소리 잘 들리나요? 예, 잘 들려요. 아까는 조금 잘 안 들렸는데, 예, 지금은 잘 들려서.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푹 빠져서 봤습니다. 이게 우리 포럼에 참여해주신 우리 패널분들 정말 우리 자율주행에 관계된 우리 미래 4차 산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도 경청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좀 느낀 거는 우리 세종시는 이미 자율주행에 관계돼서 여러 시범 운행을 하고 있는 거로 좀 알고 있고요. 실제 제가 많이 본 것도 있고요. 근데 시민분들께서는 사실 만족도가 높으세요. 굉장히 높으시고 참여하고 싶어 하시고 이제 이러신데, 한 가지 이제 우려는 사실은 우리가 이 자율주행 차에 대한 오류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좋은 부분만 사실 보았기 때문에 이게 참 여러 가지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GPS 시스템이나 아니면 AVM이나 아까 토론 중에 말씀해 주신 관제센터 이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이런 문제점들을 오픈하기 전에 정말 철저하게 좀 완벽하게 기술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세종시를 포함한 주변 인근 지역, 지금 대전은 물론이고요. 청주, 공주, 천안 다 마찬가지인데요. 좀 세종시가 교통 인프라가 이미 다 뻗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하나의 우리 광역권 차원에서 이런 자율주행도 좀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얼마 전에 봤더니 우리 전 세계적으로도 이 도입 준비 지수가 매년 이제 증가해서 올해 보니까 7위 정도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경쟁력도 좀 빨리 키워서 이것이 세종시에서 이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도 많은 기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저희가 네. 이렇게 그동안 쭉 겪어오면서 우리 의원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바가 하나가 있는데요. 네. 아까 이제 광역화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광역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이제 의원님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노 의원님의 역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이 너무 목소리가 울려서 지금 사실 조금 이야기가 계속 울려서 어려웠는데요. 예, 앞으로 계속
열리는 포럼 저도 좀 참석을 하고, 예, 참석 못하더라도 많이 시청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주 노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광역화 얘기하셨는데 대부분이 이제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광역화를 할 때 이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예, 물론이죠. 그렇죠. 네네네. 네. 어떤 경우는 또 막 그렇지 못한 케이스들도 있어서 제가 일부러 좀 부탁 좀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시의원님께서는 광역화에 대해서 1순위로 고민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예, 같아요. 예. 네. 자, 오늘 이 국장님 어떻게 오늘 소감 얘기 한번 해주실까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시민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자율주행차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일단 사람이 어쨌든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할 때 제가 오늘 세종시에서 일을 부랴부랴 마치고 여기까지 오는데 한 30분 정도 걸렸거든요. 30분. 근데 이 시간에 만약에 자율주행차를 타고 왔다라고 하면 저는 기사를 한 꼭지를 쓸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효율적인 관념에서 세종 시민들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출퇴근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내가 자전거를 탈 것인지 아니면 버스를 탈 것인지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자율주행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근데 자율주행 모델이 만약에 빨리 우리 품 안에 안긴다면 지금 통행 패턴을 봤을 때는 자율주행이 상당한 부분에서 영역으로 파고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미래를 좀 그려봤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김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운전면허를 따서 차를 운전하고 다닌 게 27년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자율주행차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휘발유차도 탔다가 경유차도 탔다가 한 10년 전부터는 전기차로 전환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 뭐 수소자동차로 전환하는 거 자율주행차도 그렇게 연료를 바꾸는 정도의 자동차로 바뀌는 건가? 그냥 내 차를 바꾸는 정도의 수준에서 생각했다가 사실은 미래차라는 것이 자율주행차가 미래차인데 이 미래차는 단순히 차가 아니라 미래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가치 같은 느낌? 그러니까 우리 아까 김영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0몇만 대, 대전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60몇만 대의 자동차가 30만 대 정도로만 준다면 지금 도로가 절반밖에 안 필요하고 주차장도 적어도 절반밖에 안 필요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판이 바뀌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와 함께 제가 27년 동안 운전을 하면서 항상 국산차를 탔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실력이 비슷하면 그래도 한국산 제품을 써줘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미국차, 중국차 뭐 이런 얘기 했는데 현대차가 빨리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거기서 유니콘 기업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현대자동차 열심히 해서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현대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유,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굉장히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돼서 중요한 얘기들을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이렇게 양방향으로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나왔던 얘기 정리를 해보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돼서 누가 나중에 가장 승자가 될 거냐? 테슬라라고 답변을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테슬라가 현재 이미 2단계이지만 이제 소프트웨어를 장착해서 가장 광범위하게 지금 이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워낙 혁신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기반 가족 단위 시티 투어를 할 때 어떤 지역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봤더니 대전하고 세종이 이제 가장 적합할 거다. 아마 자율주행 자동차 자체가 이제 미래의 어떤 혁신 제품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세종시가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랑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도하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가 어떤 전략에 집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그랬더니 아무래도 대중교통 확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출퇴근 이런 문제랑 또 관련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에서 가장 시급할 분야 택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출퇴근 이런 문제랑 많이 관련성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자, 장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자, 스피드 퀴즈 3개 하고선 이제 선물 1등부터 50등까지 저희들이 1만원권
상당히 상품 쏘아드리겠습니다. 자, 퀴즈 이제 넘어갈게요. 스피드 퀴즈입니다. 뭐 간단하게. 자, 첫 번째 스피드 퀴즈 주실까요? 자, 세종시 5생활권에 추진되고 있는 미래 도시의 이름은 우리 세종시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단어인 거죠. 5글자. 예, 무슨 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예, 됐고요. 요건 이제 순위를 가리는 이런 문제라서, 자, 정답 주시죠. 정답, 우리 스피드 퀴즈 첫 번째 정답, 예, 스마트 시티. 세종특별시. 예. 자, 근데 이게 스마트 시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스마트 도시도 이렇게, 근데 워낙 이제 일반 명사가 들어서 예, 스마트 시티는. 자, 두 번째 스피드 퀴즈 주시죠. 자, 역시 세종시랑 관련된 이런 퀴즈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세종시 BRT 노선이 경유하는 경유지가 아닌 곳은, 요거는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힌트 하나 주시죠, 힌트. 하나는 없는 역입니다. 그렇죠. 네, 팁을 드리면 사실은 이 4개 중에 1개는 없는 거죠. 없는 건데, 자, 우리 정답 또 확인할까요? 자, 정답. 이제 타임 오버 됐고요. 아하, 대전역, 반성역, 오성역, 세종역. 모르게 나왔습니다. 그냥 대전 분들이 아니신 거예요. 대전 그렇죠. 분들이. 네, 아쉽게도 세종역은 아직 없습니다. 네, 세종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지역에 있어서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지역들이 협력이 안 돼서 세종역을 못 만들었죠. 네,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 스피드 퀴즈 예, 주시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돼서 아까 뭐 광역화 얘기도 나왔는데, 자, 대전광역시는 2020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신청 지역인가요? 맞으면, 신청을 했으면 막 O, 신청을 안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2회 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가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는 이제 기업들이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거를 허락을 하는 게 시범 운행지구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수준을 상당히 높여주는 차원에서 이제 그 드라이버가 없는, 운전수가 없는 상태로 자율주행을 하도록 허락을 하는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렇게 중요한 이런 어떤 그 시범운행지구에 대전광역시는 신청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 X입니다. 예,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순위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뭐가 많았어요? 저희들이 2회 때 대전시 그 당시에는 이제 시범운행지구를 신청을 하지 않는, 네. 전국적으로 응모하지 않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대전시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아직 여건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세종시가 뭐 이번에 막 굉장히 기대를 아마 하고 계실 거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되면 좀 이렇게 광역화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당연합니다. 네. 자, 이제 순위 결과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도 뭐 1시간 40분 정도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자, 가장 기쁜 순간입니다. 자, 우리 순위 쭉 1위부터 20위까지 이렇게 쭉 있고요. 높아요. 점수들이 상당히 높아요.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50위까지 선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 보여주는 거는 20위까지. 20위까지만 보여드린 거고요. 네. 50위까지 이제 드린 거니까 화면에 안 보였다고 그래서 실망하시지 마시고요. 자, 저희들이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제 상용화를 해서 우리 시민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우리 총 3회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미래 도시 포럼을 이제 개최를 했는데요. 자, 올해는 3번으로 끝나지만 저희들이 한 3회에 걸쳐서 해보니까 이거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우리 시민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